오늘은 허수아비 축제에 대한 이야기네요. 과연 허수아비 축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마을, 여름의 끝자락이면 어김없이 열리던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껏 만든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를 한데 모아 서로 뽐내는 소박한 연례 행사, 사람들은 이를 허수아비 축제라 불렀습니다. 마을 중심부 휴게소를 둥글게 에워싼 산책로를 따라 새벽부터 크고 작은 허수아비들이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8월 30일의 밤이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아래 수십 채의 허수아비가 원을 그리며 서 있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먼 옛날부터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카미카쿠시 한국말로 귀신에게 홀려 사라짐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맥을 대신해 8월 말 새벽부터 현관 앞에 허수아비를 세워두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이웃 간의 사교장으로 모이게 되면서 지금의 축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축제에는 매년 빠지지 않고 허수아비를 출품하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90세를 넘긴 고령이었지만 직접 만든 허수아비를 둘이서 다정하게 맞들고 들어오는 모습은 마을의 명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부가 만드는 종이 점토 허수아비는 다른 것들에 비해 크기는 절반 정도로 작았지만 실제 아이 옷을 입히고 정성스럽게 화장까지 시켜놓아 무척이나 귀엽고 영롱했습니다. 보통 축제가 끝나면 허수아비를 집으로 가져가 논밭에 세워 새를 쫓는 데 사용하곤 했지만 노부부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허수아비를 가져가면 반드시 밭 한가운데 세워두고 대나무와 새끼줄로 사방을 엄격히 두른 뒤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그 집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축제와 무관한 주민들에게조차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노부부 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은 할아버지를 걱정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해 허수아비 축제에 그 귀여운 아이 허수아비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불꽃이 터져 오를 무렵 노부부의 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이 슬쩍 들여다보니 밭 한가운데서 허수아비 하나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정저한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할멈의 넋을 기리려고 혼자서라도 만들어 태우는 개구먼. 하지만 할아버지도 얼마 못 가 부인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그해 11월 중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부부의 집밭에서는 여러 구의 작은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의 유골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부터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인근 지역을 포함해 몇 년에 한 번꼴로 실종 사건이 발생하곤 했죠. 대부분 몇 시간이나 며칠 내에 발견되곤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매년 태우던 그 허수아비 속에 그러나 실상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체포 죄명은 사체유기 방조 및 증거인멸. 사건의 발단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허수아비를 태울 때 반복하던 혼잣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이걸로 됐어. 괜찮아. 불꽃놀이를 구경하며 회란판을 돌리러 갔던 이웃 대학생이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고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부부와 동년배였던 그의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부터 허수아비를 태우는 집은 몇 있었지만 그 부부만 유독 어느 시점부터 줄을 두르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우린 가까이 가지 않았어. 아마 죽은 자기 자식의 공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직접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던 대학생의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 괜찮다며 웃던 노인의 미소는 아이를 기리는 자애로움이 아니라 무언가 음험한 진실을 덮어버린 자의 비릿한 웃음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은 그때부터 허수아비 축제와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머물며 졸업 논문 주제로 향토 연구를 핑계 삼아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관공서의 공문서와 부전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 끝에
그는 소름 끼치는 가설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마을 기록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 말기 아이들의 카미카쿠시를 막기 위해 세우던 허수아비가 가을 수확기 새를 쫓는 용도로 논 주변에 모이게 되었고 이것이 축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인 카미카쿠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립 도서관의 낡은 자료를 뒤져보니 이 지역의 실종 기록은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어김없이 가뭄, 전염병 등 마을에 재앙이 닥쳤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대학생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장난이 아니라 인신공양이었다는 것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의 아이를 희생시키고 이를 카미카쿠시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며 이어져 온 잔혹한 연쇄였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부부를 오래전부터 알던 이들의 말에 따르면 부부는 20대 시절 도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전후 폐허가 된 도쿄는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이었고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던 탓에 아이가 병에 걸리면 손써볼 도리도 없이 죽어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부부의 아이도 그때 죽었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실성했고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고향인 이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덕분에 부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찾아 나서면 부인이 실종된 아이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유괴였지만 사정을 아는 주민들은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곤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강하게 다그친 뒤로 그런 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인근 마을에서는 몇 년마다 아이들이 사라졌고 몇몇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은 할아버지로부터 당시 노인이 부인을 달래며 했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좀 더 먼 곳에 있단다.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타인의 아이를 훔칠 만큼 정신이 무너진 사람을 말 몇 마디로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아내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인근 마을에서 아이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이웃의 눈을 피해 아이의 입을 막고 아내의 품에 안겨주었겠지요. 세월이 흘러도 아내의 기억 속 자식의 나이는 멈춰있지만 데려온 아이는 자라며 모습이 변해갑니다. 아내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남편은 부인 몰래 아이를 죽이고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아내 앞에서 화장을 해준 것이 아닐까요? 아이는 천국에 갔으니 곧 새 아이가 올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아이를 찾으면 또 다른 아이를 데려오는 잔혹한 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대학생의 추측에 물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회란판을 돌리던 그 밤 불꽃놀이의 섬광 속에서 집 뒤편에 버려진 낡은 허수아비 하나를 보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실패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년 허수아비를 태우던 행위가 만약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었다면 대나무를 꽂고 새끼줄을 쳐서 타인의 접근을 막았던 이유가 오직 공양 때문이었을까요? 노인만이 어느 시점부터 줄을 치기 시작했다는 할아버지의 증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대학생은 조사를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낸다 한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웃어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집 마당에서 유골을 찾아낸 것은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듬해 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괜찮아라고 되뇌던 그 진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깁니다. 마지막까지 아내의 죄를 덮어주려 했던 가련한 남편으로 기억하며 말이죠. 허수아비 축제는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허수아비 축제에서 아이 모습에 허수아비를 태우는 것은 범죄를 숨기려는 것이었네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범죄를 숨기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공포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